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모시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부산, 서울 오가는 네. 빈도도 굉장히 좀 잦아지셨을 것 같아요. 네. 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얼마 전에도 또 서울에 오셔서 긴급 기자회견도 여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관련된 때문에. 질문을 좀 바로 좀 네네. 제가 네. 드려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당 차원의 반대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후보직 사퇴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부산 시민들이 중앙당 차원 혹은 지도부 차원에서 어찌 보면 이걸 추진하지 않는 반대하는 걸로 오해를 걸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죠. 있다. 네. 국민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방금 전에도 뉴스 제가 봤는데 예. 일부에서 뭐 반대 성명 비슷하게 뭐 그런 것도 내시고 TK 의원들 중심으로요. TK 공항을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그게 이슈가 아닌데. 네, 그리고 원내대표께서도 원론적인 얘기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이렇게 지금 가덕 신공항 프레임이 있는데 거기서 딴 얘기를 하시면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뭔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오해를 또 하게끔 민주당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의 프레임에 완전히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당론으로 적극 찬성하겠다라고 아예 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가 다 옛날부터 공약했다가 무산시키고 공약했다가 무산시키고 이거 반복을 해오면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자존심처럼 돼버렸어요. 그냥 단순히 이거를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공항뿐만이 아니라 공항을 하게 됨으로써 이 물류의 허브가 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래서 부산의 어떤 저도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만 예.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 같은 이런 이제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당부에 대해서 자꾸 논쟁하기보다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이게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관철시키고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만약에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면 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은 뭐냐.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5포트 시스템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차제에 가덕에서부터 일본 남부까지 큐슈 지방까지 한일 해저 터널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KTX를 가덕까지 연장하고 또 중부 내륙 고속철을 가덕까지 연장하고 예. 또 이렇게 도로와 신항만까지 다 해서 5포트를 같이 연결을 해서 그 일대를 에어로폴리스라는 대규모의 어떤 이 공항을 배후로 한 물류 단지와 여러 가지 산업을 위한 경쟁력 있는 배후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게 제 공약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당도 그렇게 신공항 하냐 마냐 가지고 자꾸 논쟁하지 말고 예. 더 나아가서 민주당보다 훨씬 더 나은 안을 우리가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정치권에서요. 공약했다가 무산시키고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진정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제대로 안 하다가 선거 다 돼가니까 열심히 하는 척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좋다. 또 속는 셈 치고 한번 적극 우리가 찬성하지만 끝나고 나서 우리 시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권 제대로 안 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판세를 좀 봤을 때 부산 지역에서의 지지율이나 이런 여론조사에서의 수치도 조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판세로는 가덕도 신공항을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도 추진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이요. 단지 공항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엉거주춤하다. 그리고 부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또는 과거에 자기들이 공약을 했다가 무산을 계속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도 없다. 이런 어떤
굉장히 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가덕 신공항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자존심처럼 되어서 이 프레임에 저는 계속 말려들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 당이 과거부터 계속 공약했다가 무산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차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당의 태도들이 부산 시민들한테 계속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는 종결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내일 당 지도부가 부산을 방문할 일정이 다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네. 이제 가덕도 신공항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방문할 예정이고 거기에서 어떤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굳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왜 김을 빼느냐?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저는 없으십니까? 오히려 김종인 대표한테 명분을 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도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뭐 그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표께서는 분명히 다른 의원님들이나 일부에서 일각에서 좀 약간 잡음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장께서 아주 과감하게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명분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뜸을 오래 들인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어떠한 저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로 이게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자존심이라는 점을 우리 당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우리도 공약했다가 무산시켜 왔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셔요.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크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저는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이번 주에 구정 전에 우리 당이 만에 하나 만약에 그냥 어정쩡한 태도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당내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다 보니까 대표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요. 저는 후보가 돼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지의 상황과 그것이 부산 시민의 자존심이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막 자세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과학적인 거 또는 경제적인 거 막 자세하게 알아서 이것을 찬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약을 하고 부풀려서 막 꿈을 심어줬다가 다시 또 무산을 단번에 시키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이제 이 문제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상황들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 태도를 취하면요.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내일 부산을 찾을 텐데 그러면 내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답을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적극적인 답을 내놓으실 걸 기대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찬성한다 또는 좋은 생각이다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5포트 한일 해저 터널까지 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 이상의 뭔가를 내놔서 플러스 알파 우리가 민주당보다 훨씬 더 비전 있는 생각을 신공항과 관련해서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부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2허브공항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남부권에 하나 더 생김으로써 우리가 일본 남부와 중국 남부 그리고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의 하나의 어떤 물류 기지로서 우리가 그 시장을 먹겠다. 태평양을 제패하겠다. 이런 원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기대입니다. 네, 기자회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 질문 좀 하나만 더 드리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의도와는 좀 다르게 흘러갔던 부분들이 요즘 최근에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서 거기에 있어서의 좀 어찌 보면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회견 후에 민주당에서 불법 선거 자금 의혹 밝혀야 한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또 비판을 계속 해놓고 있고 보도자료 배포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좀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불법 선거 자금은 제 불법 선거 자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어떤 만연해 있는
그 부패한 선거 구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 후보 기간에 후원금 모집도 원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런 상태로 가면 저는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년 말에 어찌됐든 이게 통과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선거라는 건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조직 선거를 해온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 조직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고 저한테 압박을 하고 그래서 저희 캠프는 사실 조직을 거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만연한 행태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돈을 만약에 쓰는 후보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럼 결국 그것은 다 정치적인 빚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인허가에 대해서 비리가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그래서 시민들보다는 뭔가 돈 있고 세력 있는 사람들 편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제 앞으로도 이 개혁안을 계속 내놓을 생각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오히려 국회의원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 깨끗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권이 있고 실행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거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우리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근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또 하다 보면 선거하면서 그런 요구들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굉장히 구태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다 거부를 하고 나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할 거면 나 차라리 정치를 안 한다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씀하면 굉장히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뭐가 잘났냐. 이렇게 애들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만연한 어떤 우리의 폐습들이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요. 저는 아주 그냥 단호하게 뭔가 제도적인 개혁이 있지 않으면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 원래 그 후원금 모집도 잘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 부분도 어쨌든 관철이 됐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문자를 보내는 대상이 몇백만 명까지 되잖아요. 어쨌든 유권자 숫자가 많으니까요. 다 안 보낸다고 하더라도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거 한 번 보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돈을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 번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눈물이 나는데 그걸 후원금으로 모집을 한다고 그래도 후원금을 그렇게까지 예비 후보 기간에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내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공보물 같은 걸 배포를 하는데 예비 후보 공보물 그걸 배포를 할 때도 그게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는 할인이 많이 됐어요. 우편물 같은 거. 그런데 보니까 자치단체장 예비후보 기간에는 전혀 할인이 안 돼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후원금 모집을 연락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공식적인 자금이긴 합니다. 이거는 불법 자금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선거 공영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해야 공정하고 깨끗하게 시정을 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알면서도 그냥 묵과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 관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후보자들이 어떻게 보면 무능한 취급을 받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고 특히 여성들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폐습을 저는 끊기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는데 민주당이 너무 이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이다. 말꼬투리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워낙 그렇게 잘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경선에서 이겨야 당의 공식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 이현주만의 경쟁력 차별점.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나는 부산시장이 된다면 이런 걸 해내고 싶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은 저한테 있어서 친정과 같은 곳이죠, 엄마. 네, 그래서 IMF 때 저희 집이 이제 부도가 나고 엄마가 고생만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가 어렸을 때 싱가포르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항상 하셨는데 이 엄마를 생각하고 또 부산의 우리 엄마와 같은 부산 시민들을 생각하는 제 진심. 저는 그것이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실행력을 제가 들고 싶어요. 말은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현주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제가 얘기한 것을 실행을 해왔습니다. 앞장서서 행동을 해왔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는 르노 삼성자동차나 에스올 그리고 그전에도 외국인 투자 전문 변호사까지 하면서 기업체 임원으로 있었던 실물 경제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이 산업의 전환이고 오래된 산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서 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산업 현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저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